상황이 안 좋아지면 부정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남성이 여성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는 그런 영상이에요. 자기 모순에 빠져버린다. 이런 것은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거죠. 악당은 될 수 없습니다. 여러분은 긍정적인 분이세요? 부정적인 분이세요? 안녕하십니까. 여러분의 심리멘토 박수입니다. 여러분은 긍정적인 분이세요? 부정적인 분이세요? 사람마다 각기 다르게 말할 것 같은데,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상황에 따라 긍정적이었다가 또 상황이 안 좋아지면 부정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진정으로 제대로 된 지식을 언제나 내면화된 상태로 살아가는 자만이, 그래서 외부 조건까지 자신이 힘을 쏟았을 때, 노력할 때 바꿀 수 있는 존재만이 비로소 긍정적인 거죠. 사람들은 이제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. 미국에서 시작된 붐이라고 할 수 있는데, 자기개발 붐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졌고, 그래서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고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졌습니다. 모든 일을 할 때 긍정적으로 임해라, 이런 내용들을 말하는 책들이 많죠. 근데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?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은데 성장 과정에서 이제 그 갖고 있던 긍정성이 훼손되는 그런 경험들을 자꾸 했던 것입니다. 그래서 부정적인 사고를 갖추게 된 거죠. 긍정적인 사고가 가능하려면 생각만으로는 불충분한 것 같아요. 긍정적으로 여러분이 살고 싶다면 생활 속에서 보여주는 그 기본적인 태도, 자세, 심지어 표정까지도, 그런 미세한 부분들까지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긍정적으로 지속시킬 수 있어야지만 가능해집니다. 이런 점을 증명하는 심리학 실험이 있어서 설명드릴게요. 미국의 미시간 주립대 제이슨 모저라는 사람이 한 연구인데, 연구진이 그 참가자들 중에 자신을 긍정적인 사고의 소유자라고 생각하는지 부정적인 사고의 소유자라고 생각하는지를 구분해요. 그 후에 이들한테 이런 사진 보여줍니다. 남성이 여성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는 그런 영상이에요. 그런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런 상황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해설해달라, 이런 요청을 한 겁니다. 그러면서 그 와중에 그들의 뇌의 혈류 반응을 관찰한 거죠. 이때 자신을 긍정적인 사고의 소유자라고 밝힌 사람들은 그 혈류에서 큰 변화가 없었어요. 근데 부정적인 사고의 소유자라고 밝힌 사람들의 그 혈류를 보니까 매우 빨라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. 왜 그랬을까요?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고 소유자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는 그 상태가 편안하니까 혈류가 빠르지 않는데, 근데 갑작스럽게 부정적인 상황까지도 이제 긍정적으로 표현하라고 하는 것이 그 순간 뇌의 과부하를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. 이렇게 뇌가 일종의 패닉 상태에 빠진 사람들한테 연구자들이 지금보다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세요, 이런 식의 지시를 했습니다. 그랬더니 혈류가 더 빨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. 이런 현상을 백파이어 효과라고 해요. 기존에 갖고 있었던 정보를 수정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기존 정보의 부정적인 측면만 더 강화시키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. 부정적인 감정이 팽배한 상황에서 억지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니까 뇌가 혼란스러워지게 되고, 그래서 과열된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연구는 원래 부정적인 사람이 갑작스럽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면 자기 모순에 빠져버린다. 그래서 오히려 자신의 부정적인 사고를 더 자극하게 된다, 이런 부분을 밝혀낸 실험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, 사람들이 그 시리에 빠져있는 사람들한테 갑작스럽게 파이팅, 힘내,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, 이런 것은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거죠. 왜냐면 지금 이 실험에서 말씀드린 메커니즘 때문이죠.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의 체계를 점진적으로 천천히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. 그러니까 생각만으로 감정이나 행동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. 그러니까 긍정적인 태도를 갖춰야지만 이내 사고도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. 가령 집안의 물건들 정리정돈을 잘하는 습관, 물건을 함부로 던지지 않고 잘 제자리에 정리정돈하는 모습들, 평상시에 사람들한테 밝게 인사하는 거, 이런 작은 사소한 부분들이, 그런 부분들부터 일관성 있게 긍정적으로 쭉 생활해 왔어야지만 우리의 두뇌도 우리를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로소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존재로 계속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할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. 우리 감정도 사고 방식보다 오히려 몸의 움직임 같은 그런 외적인 요소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. 그래서 긍정적으로 살고 싶다면 반드시 여러분 긍정적인 태도를 습관화하셔야지만 합니다.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사고와 감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게 돼요.
또 한 실험이 있는데 미국 캔자스 대학에서 한 실험이에요. 이 실험은 세 그룹으로 나눠서 진행을 했습니다. 첫 번째 그룹은 이제 아주 무표정한 그룹. 두 번째 그룹은 젓가락 그 끝부분을 입꼬리에 이렇게 물어가지고 입꼬리를 조금 올리게 된 그룹.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젓가락을 옆으로 길게 물어서 크게 이제 인위적이긴 하지만 미소를 크게 만든 그룹입니다. 그 후에 모든 그룹 참가자들한테 스트레스 상황을 만들었어요. 그러니까 얼음물에 1분간 손을 넣기도 하고 거울에 비친 대상의 움직임을 평소 잘 쓰지 않는 손으로 따라하게 만들기도 하면서 계속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도록 한 겁니다. 그래서 참가자들의 심박수를 측정했는데 그래서 참가자들이 스트레스를 얼마나 또 받고 있는지도 이제 평가하도록 만들었어요. 그 결과 세 번째 그룹이 심박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그러니까 미소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억제된 거죠. 미소를 지었을 때 뇌가 즐거운 것으로 지금 기쁘다는 상태로 착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. 그러니까 실제로 미소는 우리의 스트레스를 줄여주죠. 그러니까 미소를 띈 채로 운동을 하면 힘든 것도 있고 운동을 더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것도 다른 실험에서 또 밝혀낸 것도 있어요. 그러니까 사실 그 여러분 영화에서 조커 있잖아요. 배트맨에서 나오는 악당 조커. 그 조커는 그냥 그 영화니까 되는 거지 실제로 이렇게 웃고 있는 표정을 자꾸만 짓는 사람이라면 악당은 될 수 없습니다. 그리고 또 내가 미소를 지을 때 좋은 점이 또 하나 있어요. 내가 미소 지을 때 상대방의 뇌도 즐겁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타인의 미소를 보면 기쁨을 담당하고 있는 그 뇌의 보수계가 활성화됩니다. 그래서 미소를 보면서 상대방이 미소로 이제 화답하니까 더욱 긍정적인 그 우호적인 상황을 계속해서 더 자주 만들어낼 수 있게 되죠. 그러니까 상황을 좀 더 통제하기 쉽다는 말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 긍정적으로 살고 싶다면 아주 작은 사소한 부분들부터 제대로 바꿔나가셔야만 할 것입니다. 그러니까 살다 보면 이렇게 모든 게 다 기본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그걸로 사실 나뉘는 것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면 좋겠습니다. 항상 힘내시고 지금 연말이잖아요. 사실 여러분한테 자꾸 제가 센터로 오라고 말씀드리는 그 이유는 센터에 오셔야지만 수강생들한테 만들어내고 있는 변화를 계속 더 직접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. 좀 빠르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럼 항상 힘내십시오. 고맙습니다. 그럼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?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자주 눌러주십시오.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들, 여러분의 의견들을 많이 남겨주십시오. 그럼 제가 그 글들을 다 보고 친절하게 답변도 남겨드리겠습니다.